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1, 2, 3단 조립이 완료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는데 현지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연구원을 연결해 자세한 준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리튬 화학 전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전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가공성 탄소 구조를 개발해 황을 단단히 붙잡아 두면서도 전기 전도성을 높였습니다. 우울증이 감정을 넘어 신체 면역과 뇌신경 사이의 불균형이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조사한 결과 면역세포 유전자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났고 신경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1, 2, 3단 조립이 모두 완료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2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발사는 어떤 점이 다른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 조립까지 마친 누리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년 반이라는 공백을 뚫고 네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오는 27일 새벽 1시 4분 즈음으로 밤하늘이 무대가 된 건 처음입니다. 야간 발사를 하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가 오로라 관측이라 태양빛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 그 지역의 태양 시각이 오후 12시 40분이 되도록 궤도를 설정하고 이걸 역산하면 새벽 1시라는 발사 시각이 나옵니다. 누리호는 1.5톤까지 위성을 실을 수 있지만 지난 3차 때는 3분의 1인 500kg 정도만 탑재했습니다. 이번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하나가 500kg이 넘고 큐브 위성 12개를 더하면 총 중량이 1톤에 가깝습니다. 위성이 무거워지면서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까지 따로 실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인데 여기에 국내 기업이 만든 우주 제약과 의학, 우주 쓰레기 폐기 위성들이 실립니다.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지상 설비, 발사대 설비의 고압 배관이 좀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 및 점검 작업을 10월 말까지 수행을 해서 현재는 발사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누리호는 발사 이틀 전인 25일 거대한 운반 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려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그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김진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 선임연구원을 연결해 현지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누리호가 기체 조립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떻고 최종 점검은 어떤 것들을 살펴보나요? 네, 누리호는 지난 18일 기체 조립을 모두 마쳤고 현재는 조립동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누리호의 전기 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고 미리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체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세부적인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는요, 세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한 첫 발사라 최종 작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점검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야 하잖아요.
이건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점검이 이상 없이 잘 끝난다면요. 누리호는 발사 이틀 전인 25일 화요일 오전에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호가 출발하는 조립동과 발사대는요. 차로 약 3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 누리호가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 정밀한 비행체라서 특수 무진동 차량으로 약 1시간 이상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짧은 거리이지만 안전을 위해 굉장히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면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네. 기립 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발사대에 도착을 하면 먼저 기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이렉터라는 대형 장비로 수직 기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수직으로 세워진 뒤에는 발사대의 지상 고정 장치에 누리호가 정확히 잘 고정되었는지, 그리고 누리호와 발사대 간의 전원이나 통신 연결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 추진제 공급을 위한 배관 연결부의 기밀 상태도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충전 과정에서 누설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립 후에는요, 실제 발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연구원님, 그 누리호는 27일 새벽 1시를 전후로 발사가 예정됐는데 최종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가 정하잖아요. 네. 이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 누리호의 발사 시각은요, 탑재된 인공위성의 임무와 목표 궤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번 4차 발사의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요, 이 지구의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임무에 적합한 목표 궤도 진입 시간이 27일 새벽 1시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이 새벽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기상 조건이나 기술 점검 결과, 그리고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발사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누리호 최초로 중형급 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네. 3차 때는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3차 때와 지금이 같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건가요? 기본적으로 주탑재 위성이라고 하는 소형 위성과 중형 위성의 분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4차 발사에서는요, 부탑재 위성인 12기의 큐브 위성을 다중어댑터를 통해 한 번에 2기씩 동시에 분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큐브 위성이 동시에 분리되기 때문에 위성 간 충돌을 방지하고 또 이 분리 충격을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 궤도에 배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성을 한 번에 운용하는 만큼 분리 제어의 난이도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상 상황이나 결함 발견 등으로 27일에 누리호를 발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발사대에 세워뒀던 누리호를 다시 종합동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길지의 여부는요,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발사대에 대기하면서 그대로 조치를 진행하고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탑재된 위성 아니면 기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조립동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즉, 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성과 기체의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대기 또는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체 결함 등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 발사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발생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차 시험 발사에서는 비교적 원인 파악이 빨리 이루어져서 1시간 지연 후 발사가 바로 가능했지만
2차와 3차 발사는 며칠이 더 소요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사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사 준비 중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일정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에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와 경제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석유공사 사장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와 석유 산업, 청정에너지까지 세계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의 대표적 에너지 협력 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UAE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으로 구축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 모듈 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와 엔비디아가 사우디 인공지능 인프라와 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 첨단 기업들이 중동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직접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 x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두 최고 경영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AI 기업 휴메인과 협력해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re doing xAI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re doing a Humane, 500 megawatts, starting with 50 megawatts, phase 1. 황 CEO는 매출이 약 0빌리언 달러 수준의 신생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돼 출발부터 차트를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파격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휴메인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AI의 미래를 설명하며 과거 컴퓨팅은 검색 기반이었지만 앞으로는 고유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Based on the context, based on the circumstance, based on who you are, based on the problem you asked, based on your prompt, it will generate unique content for yo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AI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We ask about the AI and the chips. Saudi Arabia have a huge demand of the huge need of computing power.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협업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동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중동 지역 AI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 중동 AI 생태계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디지스트 유종성 교수 연구팀이 티타늄 일선 화물 나노 입자와 질소를 이용해 리튬황 전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고흑연화 다공탄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리튬황 전지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고 가벼워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황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전지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다공성 탄소 구조를 개발해 황을 단단히 붙잡아 두면서도 전기 전도성을 높였고 티타늄 일선 화물과 질소를 통해 리튬 폴리설파이드에 대한 흡착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리튬황 전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상용화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한진주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김양식 교수 공동연구팀은 우울증이 신체의 면역체계와 뇌신경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핵심 기전임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속 단백질과 면역세포, 환자 혈액으로 만든 뇌 오가노이드를 분석해 우울증의 발생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게서 면역세포 유전자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났고 신경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몸의 염증 반응을 만드는 보채 단백질 C5가 많이 늘어났다며 우울증이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이 경험과 자연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의 한 스마트 온실입니다. 이곳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김기현 농업인은 사람이 아닌 AI 프로그램으로 온실 환경을 관리합니다. 세계 기상 정보와 직접 실측한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불러오면 AI가 오늘 필요한 온도와 재배 조건을 스스로 계산해 최적의 온실 운영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농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계측된 값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존 경험 농업에서 데이터 농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농진청이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업이 맞닥뜨린 기후위기와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가소득 20% 증가, 농작업 위험 20% 감소, 기술 개발 보급 기간 30% 단축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AI 비서 AI 이사기를 전국 농가에 확대해 연중 영농 계획부터 병해충 진단, 기상재해 대응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정당국은 2027년까지 30억 건의 농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농산업체의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단감을 분석한 결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카로티노이드와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5개 산지 56개 농가의 단감을 조사했더니 껍질을 포함한 단감의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100g당 1.7mg으로 과육만 섭취할 때보다 최대 1.8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과육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단감의 기능 성분이 껍질에 집중돼 있는 만큼 깨끗이 세척 후 껍질째 먹으면 영양학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2만 6천 톤급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 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 완료했습니다. 승객들은 순차적으로 해경 함정에 옮겨 타 목포항으로 이송됐고 좌초 충격으로 승객 27명이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운항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때문에 선박이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쳐
무인도에 좌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체 내부 CCTV와 항해 기록 장치를 확인해 해당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고 운항 과실에 따라 관련자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중상을 당한 모녀 가운데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돌진 사고 부상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인 모녀가 중태에 빠졌는데 2살 난 딸은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 돌아가니까 쾅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지고 올려 뺐어 사람을. 70대 운전자 A씨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창밖으로 손을 뻗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이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돌진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됐던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받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는데 2사람은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B씨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3일에는 인천 마전동에서도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2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 역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